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취득세 중과 완화 언제 돼요? 언제 돼요? 하도 여쭤보셔서 중과 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배경과 그 원인들을 한번 이제 강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배경을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성공 투자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세금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최근에 보면 취득세에 대해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취득세에 대한 상담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뭐 다주택자분들, 아니면은 지금 이제 이 취득세 완화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또 하나 또 뭐지, 주택임대 사업자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항상 여쭤보시는 게 취득세 중과 완화는 과연 될까요? 되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제 신문을 보면 정부 이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라는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이어서 취득세 중과 완화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나왔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행안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전제로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취득세 중과가 이게 되기 시작한 게 2020년 7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으로 회귀를 할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배경, 그리고 또 언제쯤 가능할지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그 주택수 대비해서 취득세가 중과가 됐죠. 그래서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액에 따라서 1에서 3%의 취득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 이후에 이제 매수하는 주택, 등기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주택일 때는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2주택일 때는 8%, 2주택 이상부터는 이제 12%를 적용을 받아서 취득세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이 부동산 이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종류의 세금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보면요. 매입 단계에 우리가 취득세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요게 오늘 주 토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유 단계에 이제 재산세와 이제 종부세가 있습니다.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이제 종부세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분 단계에 이제 우리가 이 처분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이제 발생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지금 이제 중과가 지금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지금 이제 개편한 발표 나왔죠. 주택수에서 주택 가액과 그 다음에 세율이 인하가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전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주택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이제 바뀔 거다라는 거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율 자체도 많이 인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뭐 세부담 상한선도 지금 완화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분 단계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주택수에 따라서 우리가 중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주택수, 그죠? 주택수에 따라서 이제 중과가 됐는데 지금 한시적으로 이제 내년 5월 9일까지는 지금 완화가 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에 5월 9일 지나더라도 또 유예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유 단계와 처분 단계 양도소득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지금 가액 기준이나 이렇게 지금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 취득세와 관련해서 지금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가 되니까 언제쯤 완화가 될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거죠. 이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배경을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우리가 이제 종부세라든가 양도소득세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주택수에서 종부세는 주택 가액으로 변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택수에 따라서 그전에는 양도 차익에 따라서 중과를 했는데 근데 이제 주택수가 아닌 그냥 단순하게 일반과세로 적용을 받는 거죠. 누진세율로. 그래서 중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수에 따른 중과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취득세만 지금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취득세만 주택수에 따라서 지금 중과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매입 단계의 취득세, 보유 단계의 이 보유세, 그 다음에 처분 단계의 뭐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들 중에 지금 이제 보유 단계하고 지금 처분 단계는 정상화가 돼가고 있죠. 자, 그러면 당연히 취득세도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차원에서는 이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도 조만간 나올 거라는 거죠. 그죠? 다른 거도 지금 주택수에서 가액이라든가 양도초익벌로 지금 다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취득세도 주택수에 따른 중과가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조만간에.
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그동안 좀 징벌적이었던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시키는 거였잖아요. 예,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취득세도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 급격하게 주택가격이 지금 뭐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급격하게 주택가격이 올랐잖아요. 자, 그럼 주택가격이 오른 거는 주택가액에 따라서 취득세가 이제 부과가 되죠. 자, 그러니까는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취득세 부담이 너무 많이 높아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 2017년 5월달을 기준으로 보면 이 서울의 평균 매매 가격이 6억 708만 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2022년 4월달에 서울의 평균 주택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12억 7,722만 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요, 무주택자일 때,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했을 때 세금의 그 취득세에 대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얼마나 많이 늘어났나.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지금 무주택이라던가,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1주택이 되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는 2017년 4월에 평균 매매가 취득세를 비교를 해보면 취득세 1%가 적용되니까 약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버렸으니까 2022년 4월 평균 매매가에 취득세를 한번 부담을 해보면 가격이 올랐으니까 취득세도 올라버렸죠. 이제 9억 이상이니까. 자, 취득세로 지금 3%예요. 그러면 4,200만 원이죠. 자, 6배 증가했어요. 6배. 6배가 증가를 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이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에 반대하는 의견이 어떤 거냐면요. 아무래도 취득세는 지방세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금액 자체가 지금 많이 올라버렸다라는 거죠.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5년 전에 아파트 하나 매매해도 700만 원 취득세가 지방세로 거쳤는데 지금 4,200만 원이 거친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는 뭐 지방세수가 부족해지니까 이거를 뭐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를 막아야 된다라는 논리는 통하지가 않는 거죠. 지금 6배가 증가를 했잖아요. 같은 물건을 두고. 자, 그래서 지금 가격 상승에 따른 취득세 부담이 상당하고요. 근데 또 하나는 지금 무주택일 때만이죠. 만약에 다주택자일 때, 그러니까 2주택 이상자일 때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일 때는 2017년 4월 달에 평균 매매가 취득세는 그전에는 이제 중과가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700만 원이죠. 그전에는 중과가 없었잖아요. 아까 2020년 7월 달부터 이제 중과가 생긴 거니까. 자, 그런데 2022년 4월 달 평균가 취득세는요. 이 평균 매매가에 대한 취득세를 보면 가격도 올랐고 취득세율이 12%로 올라가잖아요. 자, 그럼 몇 배 차이입니까? 거의 22배 차이예요. 22배 차이. 너무 세부담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과 완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취득세 부담이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시장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어찌됐든 지금 침체기잖아요. 그렇죠? 고점을 찍고 지역마다 좀 편차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완화를 해준다라는 것은 시장 침체기에서 완화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경제를 둘러싼 거시경제가 상당히 지금 위축이 되고 있죠. 우크라이나 사태도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요. 지금 팬데믹 사태도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공급망도 많이 지금 망가져 있고요. 또 이제 물가도 지금 많이 지금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시경제들이 상당히 안 좋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계속 금리가 인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또 거기에다가 지금 이 부동산 세제가 완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시장의 기대보다는 못하게 지금 완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울려서 지금 시장의 침체기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중과 완화가 된다.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 완화가 된다라는 거는 또 걱정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중과 완화가 되면 또 투자 심리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 투자 심리를 부추겨서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제대로 된 타이밍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가 조만간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 대한 완화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부활하겠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저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부활될 거다. 뭐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가 이런 예전에 있었던 세제 혜택이 많이 부활될 거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부활될 겁니다. 그 시기는 이제 멀지 않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뭐가 완화가 돼야 되냐? 취득세 중과 완화가 필수입니다.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임대사업주택도 취득세가 중과돼요.
자,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활을 하겠다라는 거는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수를 늘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민간 주택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끔 부담을 줄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당연히 취득세 중과 완화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임대사업주택이 지금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는 필수 불가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주택도 우리가 취득세를 판정할 때는 또 주택수에 또 포함돼 버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늘리는데 많은 제약을 준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죠. 자, 근데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고 그럼 그 주택임대사업자가 다른 주택에 매입하려면 임대사업주택이 취득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주택에 매입하기 때문에 또 취득세가 중과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제약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활을 한다? 라는 거는요, 취득세 중과 완화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을 봤을 때 취득세 중과 완화는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 그러니까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이번 정책의 목표인데 지금 어찌됐든 주택수, 그러니까 종부세라든가 양도소득세는 주택수에서 가액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취득세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세수가 줄어든다? 지금 세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좀 완화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활하려면 취득세 중과 완화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주택자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취득세 중과 완화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취득세 중과 완화가 언제 될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여러 가지 배경 때문에 취득세 중과 완화는 조만간, 시기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죠. 예, 정확히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예. 근데 조만간 완화가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 이 정부의 정책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워낙 많은 분들이 취득세 중과 완화 언제 돼요? 하도 여쭤보셔서 중과 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배경과 그 원인들을 한번 이제 강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도움 많이 되셨으면 하고요. 항상 저희 부동산 성공 투자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있으신 분은요, 항상 저희 1:1 대면 상담 항상 열려 있잖아요. 대면 상담으로 이제 신청해 주시면 제가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